안녕하세요. 소마 50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뮬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뮬란이라는 영화는 그 디즈니의 이제 중요한 돈벌이 수단 중에 하나죠.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의 실사판 시리즈 중에 한 편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봄에 개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밀려서 지금 9월쯤 국내 개봉을 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뭐 그 개봉을 못하고 그 디즈니 그, 그 플러스라는 그 디즈니 자체의 그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거죠. 그런 걸로 해서 개봉을 해서 뭐 나름대로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자, 근데 이 작품이 이제 미국 영화잖아요. 뮬란이란 영화는 원래 미국 영화입니다만 그 소재 자체는 원래 이제 중국의 고전 시가인 화목란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디즈니가 국제화를 하면서 이 98년도에 되게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이 이제 뮬란이죠.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그 원래 이제 소위 말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백인 중심의 그 등장인물들, 천편일률적인 인물들에서 벗어나 보기 위한 시도를 이제 그 이후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최근작의 뭐 모아나 같은 작품은 이제 뉴질랜드 그쪽에 이제 신화, 남태평양의 신화 같은 이제 구체적인 얘기도 있고, 뭐 남미를 소재로 한 뭐 쿠스코 쿠스코 뭐 이런 작품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가장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작품이 이제 바로 뮬란의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실사화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논쟁도 낳고 문제점도 낳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뭐 개인적으로도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작품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뮬란이라는 영화가 일단은 이 작품의 감독은 그 니키 카로라는 그 감독이에요. 그 니키 카로 그 뉴질랜드 출신의 여성이죠. 67년생이고 이분은 그 전에 대표작이 그 웨일 라이더라는 작품, 뉴질랜드에 있었던 시절에 웨일 라이더라는 2002년도에 소년 성장담을 주제로 한 영화로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헐리우드 진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5년도에 샤를리즈 테론이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 노스 컨트리, 인상적인 드라마였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작에는 주키퍼스 와이프라는 이제 그 유럽의 그 실화를 배경으로 했던 그 쪽에 나치 시대의 이제 그런 좀 가족 드라마 이 주키퍼스 와이프가 성공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뮬란을 연출하게 됩니다. 뮬란이 이제 뭐 상업적으로 가장 되게 화제작이고 규모도 꽤 큰 영화죠. 이 영화 제작비가 한 2억 불 정도의 규모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고 그래서 언어도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애초 시작할 때부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문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이었을 땐 그렇게 문제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두드러집니다. 이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실제 인물이라는 차이점들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이 영화의 이제 캐스팅 범위 자체가 결국은 이제 영어를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꽤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 배우들이 성우 역할을 하는 것과 그림체 입히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그 재미동포 출신의 배우들이 또 연기를 했을 때 생기는 이제 그런 부조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서라든가 아무래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이 영화의 제작진 이 캐스팅을 보면 주인공은 유혁비죠. 유혁비는 원래 이제 태생이 그 이 미국 쪽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활동 영역은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주로 하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만, 일찌감치 2008년도에 그 파비든 킹덤이라는 영화에 금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는 주로 지금은 뭐그 파비든 킹덤이죠. 이 파비든 킹덤 2008년도에 성룡과 이영걸이 출연했던 이 영화에도 이제 출연을 했었고요. 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가 되기 때문에 뮬란 역에 이제 캐스팅됐던 주요한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영화가 된다는 점이 작동을 했겠죠. 예. 자, 유혁비가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에서
뮬란을 하는 뉴욕비가 이 평소에는 되게 그 화려한 그 외모를 자랑하는 배우잖아요. 그 천녀유혼이라는 영화에서도 서소천의 그 캐스팅을 담당했었는데 주로 멜로드라마, 로맨스 영화에 많이 출연하는 배우고 뭐 우리 송승헌하고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 영화에서는 되게 그 일부러 그 메이크업 양을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좀 자연스러운 캐릭터잖아요. 그 뮬란은 어차피 전쟁터에 나간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서 캐스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 이제 그런 좀 화려한 외모적인 부분들 좀 깎아먹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유혹비를 제외하면 근데 크게 봤을 때 영어가 되는 할리우드의 중화권 배우, 그러니까 범중국 배우들 이제 요즘에는 그 한국계랑 일본계랑 또 약간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화권 배우들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아시아계를 다 불렀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고 중화권 배우들인데 그 캐스팅을 보시면 그 아버지 역할을 한 인물은 티지 마라고 하는 이 배우죠. 62년생이시고 이 배우는 어렸을 때 이제 그 활동을 헐리우드에 시작을 한 배우예요. 그래서 최근작 중에서는 드니 빌리브의 감독의 그 컨택트에서 중국 장군 역할을 담당했었고요. 이제 개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 뭐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랐던 이 작품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티지마가 이제 주로 헐리우드에서 그 헐리우드의 그 중국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그 반 한국인인 아카피나가 주인공인 더 파워렐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요. 뭐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배우예요. 그 외에도 뭐 그 좀 더 젊었을 때를 보면 이제 코엔 형제의 레이디 킬러나 단트 스피크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그런 배우고요. 네, 악역으로 등장하는 배우가 이제 제이슨 스콘 리라는 배우예요. 이 배우는 그 단골 배우죠. 그 헐리우드에서 그 93년도에 출연했던 드래곤이라는 영화에서 이소룡 전기 영화입니다. 근데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 꽤 성공을 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소룡 역할을 담당했었던 배우입니다. 최근작 중에는 그 원하평 감독이 연출했던 와우 장령 2 넷플릭스 영화 거기서도 악역을 연기를 하는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좀 뭔가 액션을 쓰는 영화들에 단골로 출연하는 배우예요. 그런 배우예요. 근데 톤이 약간 이제 이 중화권 배우들하고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연기 커리어를 쌓았던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느낌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뭐 배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연기 톤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소는 아니라는 뉴질랜드 출신의 홍이라고 하는 인물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가 있는데 낯설은 배우예요. 이 배우는 이제 뉴질랜드에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중국에서 자란 배우고요. 그래서 이제 원작에 있었던 인물이 이제 그 화물란과 일종의 그 썸을 타는 배역 연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인물의 일종의 그 양분된 견제단과 그 역할을 나누고 있는 왜 굳이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캐스팅들을 보면 현 세대의 백인들이 기억하는 그 중화권 액션 스타들이 이제 캐스팅이 됩니다. 뭐 견제단도 역시 뭐 미국에서 좀 자랐었기 때문에 영어가 되고요. 이 견제단이 이제 바로 텅장군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원작의 그 이 영화는 사실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영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 장군의 지휘를 담당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고 견제단의 캐스팅은 어차피 뭐 지명도 있는 배우를 노리기 위한 중화권에 있는 좀 이목을 끌기 위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비중이 이 배우의 명성에 비해 뭐 크지 않은 편이고요. 뭐 액션 연기를 크게 많이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화권에서 또 이제 지명도가 높은 공리가 이제 캐스팅 되는데 이 캐스팅 역시도 원작에는 없는 캐스팅이에요.
공리는 일종의 마녀거든요, 마녀. 이 원작의 애니메이션에는 매로만 등장을 합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군의 그 수하라고 할 수 있는 마녀죠. 원래 원작 애니메이션에는 그 용이 등장하죠. 에디 머피가 그 목소리 연결하는 용이 등장을 해서 이제 작은 용이 등장을 해서 주인공 뮬란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원작에서 좀 그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없어졌어요. 대신 마녀에 해당되는 인물을 이제 공리가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 마녀란 인물은 사실 이제 이 서구 팬들을 의식한 설정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이 마녀라고 하는 거는 중세 마녀 사냥이 상징하고 있는 게 결국 능력 있는 여성을 억압했었던 그런 시스템의 일종의 상징 기호 뭐 이런 반항의 기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성 입장에서.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원작과 달리 이 뮬란이라는 인물 자체도 타고나기에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여성의 존재라는 걸 부각시켜요. 그래서 그 존재와 연결시키는 인물로 이 공리가 맡고 있는 이 마녀 역할을 설정하는 거죠. 그 점을 부각시키는데 이 진영이 다르니까 그 지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의 상징으로서의 중요한 비중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조금 뜬금없습니다, 사실은. 그 기호로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데는 충분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스토리텔링 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설정 자체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괜찮은 액션 시퀀스는 사실 그래서 공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서양 팬들에게 있어서는 그 90년대 서양 팬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유명한 쿵푸 액션 스타, 마셜 아츠 액션 스타는 제트리 이영걸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황제가 원래 원작에서 황제는 그렇게 큰 존재감이 없는 인물인데 영화에서는 되게 큰 존재감을 나름대로 뭐 카메오급 출연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많은 장면에 출연한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무술 마스터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합니다. 90년대에 이영걸은 이제 전성기 시절 좀 그 중화권에서 좀 지나다가 이제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뭐 리스레폰 4로 악역으로 등장을 해서 뭐 러미오 메스트 다이나 뭐 더 원이나 뭐 도독이라든가 인상적인 액션 인물들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A급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뭐 1.5급 A 그 정도 수준의 꽤 중급 예산의 액션 영화들을 많이 출연했었기 때문에 그런 추억의 스타인 거죠. 그래서 호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들이 전적으로 조화가 잘 되느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난이 연기했던 뮬란과 연결되는 젊은 배우들의 주변 인물들도 대부분 이제 그 영어가 되는 그쪽 서양에 성장한 중화권 배우들인데 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낯설고 그쪽 그 배우들은 그다음에 뭔가 좀 서로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애초에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 자체가 이 캐스팅들은 대부분 좀 백인들을 의식해서 등장한 캐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이 캐스팅 자체에서의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화에는 또 그 좀 특이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좀 그 영화 이 배우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비해서는 좀 너무 작은 역할을 등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 지금 중화권에 등장했었던 정페페라는 인물이 있어요. 배우가 있어요. 정페페. 정페페는 이제 중화권 영화에 대한 좀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두 편의 영화가 있죠. 와우 장룡과 2000년작. 그다음에 1965년작인 그 대치업 방랑의 열투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그 당시에 정페페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대치업에서 여성 액션 히어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역할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상징하는 바는 사실 이제 지금 뮬란이란 그 영화사적으로 측면에서 보자면 뮬란이라는 인물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죠. 대치업에서 금연자 역할을 담당했었던 게 이제 바로 정페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어줬던 게 이제 그 와우 장룡에서도 이 정페페가 그래서
약간 영화 속에서는 크게 안 알려져 있었다가 숨겨져 있는 그 악역 역할인 푸른 여우 역할을 담당했었던 거죠. 이 정백패가. 그런 상징적 의미와 달리 이 영화에서는 그냥 약간 코믹한 역할로 등장을 해서 뭐 연세도 있으십니다만 그런 좀 취지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원래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뮬란 역할을 했었던 그 아시아계 중국계 배우 믹나웬이 역시 이 영화에도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원작에 있었던 과의 연계성을 좀 설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좀 반가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뭐 최근 팬들에게 믹나웬은 뭐 에이전트 실드의 무적 캐릭터로 더 유명한데 뭐 영어를 쓰는 그 중국 고대 시기의 얘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실사화로 오면서 그 현실적인 느낌들이 소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는 그 중국풍 특유의 그림체를 살리고 그런 특징들을 이제 뭐 잘 입혀주면 괜찮은 부분들. 그리고 원래 원작은 또 뮤지컬 영화잖아요, 거의. 애니메이션은. 근데 이 영화는 뮤지컬의 그런 걷어내버리고 역사 서사극의 느낌으로 가버리는데 애초부터 이 영화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위진남북조 시기라고 하는 느낌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은 게 이 영화는 어쨌든 실사 영화고 유혁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스타란 말이에요. 현역의 스타인데 그 사람을 캐스팅했는데 뭔가 자기들이 느꼈을 때 중국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딱 당대의 시대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맞는 그런 거는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위진남북조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삼국 시대와 고구려 시대와 맞물려 있는데 북위의 효문제 시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고전 시가 남아 있는 시기는 그러니까 뭐 대충 휴가 그 허락이라도 그 대충 그런 느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목민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화목란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뭐 장군의 그 자식이 그래서 원래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설정 그리고 여동생이 이 영화는 여동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좀 그렇죠. 이 원래 원작에는 그 어린 남동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목란이 전쟁의 아버지 대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은 너무 이질감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이 영화 말고도 그 알라딘의 그 프로덕션 디자인 역시 좀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만 뮬라는 뭐 처음부터 영화를 열 때부터 너무 그 알록달록해요. 색깔 자체가. 그래서 무슨 정말 이게 뭐 영화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감이 있는 세계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없고 뭐 저 같은 개인적인 느낌에서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션 디자인 자체에서부터 좀 고증이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최소한 현실감을 주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실사라는 점을 좀 생각했었다면 좀 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미술 감독을 맡은 이 그랜트 메이저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니키 카로 감독과 이제 웨일 라이드라는 영화를 작업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지의 제왕 3부작으로 이제 아카데미 미술상도 받았던 양반인데 최근에 필모 중에 중국어 소재로 했던 영화도 한 편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와우장룡의 운명의 검이라는 와우장룡 2편이죠. 견재단과 양자경 출연해서 완전히 망했던 영화인데 영화 진짜 이게 중화권 영화를 좀 봤던 분들이라면 너무 실망스러운 영화인데 그쪽도 뉴질랜드에서 찍었어요. 이 뮬란이라는 영화도 뉴질랜드에서 좀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영화도 뭐 프로덕션 디자인이 되게 부조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뮬란과 비슷한 문제. 영어권을 쓰는 중화권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스타들 양자경이라든가 견재동 같은 유명한 스타를 쓰고 그 영화에도 이 영화에 뮬란의 악역으로 등장하는 제이슨 스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톤이 좀 안 맞아요 서로. 그런 문제들이 이 영화에도 뮬란에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짜요 이렇게 하잖아요. 화이팅 해라 이제 그 홍콩 그 경찰들 뭐 이렇게 응원하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공권력을 지지하는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유혁빈뿐만 아니고 중화권의 일종의 연예계 스타들은 일종의 뭐예요? 그걸 해야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거나 한국의 보이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도 그쪽에 그분들 중국 분들 많이 쓰시는 그런 데다가는 많이 다 올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이제 어차피 생업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그걸 안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뭐 대륙 중심으로 했던 배우들은 홍콩 중심으로 활동하는 배우들은 이제 좀 조용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분위기가 그랬던 시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유효비 자체를 뭐 우리가 칭찬하기도 어렵지만 뭐 그렇다고 무조건 비난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아마 이제 이 영화를 찍을 때쯤에 별 문제가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홍콩 민주화 시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두드러진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중국 정부가 홍콩 모안법을 실시하고 인권운동을 억압하는 행태가 이제 너무 외부로 크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내용들, 뭐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지역에서 펼쳐진 일들은 이렇게 우리가 소리소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오피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피셜하게 우리한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그런 탄압들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보냈던 태도도 문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일부 촬영에 대해서 뭐 그쪽에 공안들, 경찰들을 감사하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많은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이제 플롯 자체도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백인이 만든 무술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뮬란이라는 영화 자체가. 애초에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원래 그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뮬란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뭐 무술가랑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약간 지혜로운 성격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타입인 거죠. 그런 타입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지금 그 포스터에 나오는 이미지처럼 액션 스타의 이미지를 많이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지붕 위를 날아다니면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이 뮬란이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애초부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아까 그 마녀서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그런 계통으로 이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얘가 액션 히어로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거치죠. 일종의 첫 부분에서 그 쿵푸 영화에서 소림 36방이라든가 뭐 성룡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성장 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서 그 실력이 없었던 캐릭터가 갑자기 이제 깨달음을 이제 그 수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 장면이 이제 이 영화에서 물지개를 쥐고서 산을 올라가는 장면들이 소림 36방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마주죠. 이건 니키카로가 원래 원작 애니메이션도 없었던 설정이니까. 홍콩 영화들이라든가 그 무술 영화 전성기 시절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심플하게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수련생들이 같이 커가는 다는 느낌도 별로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영화가 이제 등급상으로 보면 디즈니 영화 중에는 PG-13 등급 정도로 가져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 이제 G등급이잖아요. 전체 이용가 등급 정도 되는데 원래 디즈니 영화들은. 근데 이 영화는 약간 이제 연령층이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전쟁 시퀀스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전쟁 시퀀스가 실감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디즈니 영화가 결국 가족 영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안 나오거든요. 사람이 막 처참하게 막 당하는 모습들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냥 아 죽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감이 별로 나지 않는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스펙타클한 느낌들이 처참하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묘사들을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이제 은유로 이제 그런 걸 더 잘 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자 효과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반면에 이 뮬란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뭐 시체 더미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투구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표현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납득까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속에다가 이제 막 그 봤을 때 유목민족이 분명한 이 적군들 뭐 칸이라고 하는 인물이 끌고 나가는 제이슨 스콘리가 이끄는 인물들이 뭐 거중기를 쓰면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도
애니메이션과도 다를 뿐더러 뭐 그렇게 또 타당하죠. 공성전에 쓰이는 무기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는 뭐 제가 밀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별로 납득하지 않더라. 지나치게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설정. 거기다가 후반부에 이영걸이 황제 역할을 맡았다는 플롯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존재감을 확 부각시키기 위한 플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전쟁터에서 갑자기 황제 이야기로 점프를 하는데 대략 전선이란 게 형성이 되고 황제가 전선으로 이동한 게 아닌 이상 이야기를 그쪽으로 가고, 이게 사실은 이 영화 속에 있는 배경이 되는 그 황제가 살고 있는 성 자체가 자금성을 모델로 한 성이거든요. 근데 자금성이라고 하는 지역과 전쟁터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그 느낌상으로. 그런데 그것들을 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버리는 이야기 자체. 그리고 또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의 성장서사뿐만 아니라 적군과 맞서 싸우는 일종의 시퀀스. 마치 황비용에서 나왔던, 황비용이나 사실 뭐 성룡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 대나무 그 비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사장에 써 있는 그런 데서 막 싸우는 장면 같은 것들은 이미 익숙하다는 거죠. 많이 홍콩 액션 영화들을 봤던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익숙한 파트들이고, 그렇게 뭐 그렇게 아주 뛰어난 액션 안무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액션 안무 자체가 요즘엔 사실감을 더 강조하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도 뭐 그렇게 맞지만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서사가 되게 범상한, 그러니까 액션 무협 플롯에 대신 그 역할을 남성들이 하고 있었던 그 많이 했던 역할을 이제 여성을 넣었다는 것에 의미를 뒀던 건데, 여성성이라든가 여성의 강함이라는 게 꼭 액션 스타의 스타일로 이미 뭐 다른 영화들 속에서도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스타일로 풀어나가는 것만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뮬란이라는 영화가 전형적으로 백인들이 못 봤었던 이야기들의 이야기.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정페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60년대에도 이미 여성 히어로들이 등장했었던, 강한 여성 히어로들이 등장했었던 동양 액션 영화들의 어떤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뭐 그렇게까지 새롭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뮬란이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식들도 별로 그렇게 납득이 안 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뉴질랜드 출신의 여성 감독과 그다음에 뉴질랜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주로 헐리우드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프로덕션 디자인과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동안 이제 백인들이 봤었던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의,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봤던 거, 그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저 답습하고 있는, 자신들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을 답습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양인 여성이라면 그냥 무조건 수동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 영화 속에 투영된 거 아니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영화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뮬란이라는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사판으로서의 아쉬움과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